안녕하세요. 비 밖에 많이 오죠? 이렇게 비를 뚫고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2차 과정 설명회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저 말고도 이제 각 과목별 강사님들 네 분도 오실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오늘 또 메인인 게 저희가 또 이제 열공반 새롭게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직접 운영을 하게 되실 정보건 관사님도 와 계시니까 설명을 좀 들으시고, 그리고 뭐 질문 같은 거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일반적인 얘기는 말씀을 드릴 건데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실제 그 강사님들하고, 그다음에 그 열공반 강사님, 정보원 강사님께서 좀 많은 시간을 좀 쓸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행될 순서는 크게 네 가지고요. 그래서 합격자, 작년 39회 합격자를 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 교수진들하고 그다음에 공략 방법 같은 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메인은 이제 여기 있는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실력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리고 내년도 대비 OLU 열공반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원래 열공반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예전부터 쭉 해왔던 건데 코로나 때 이제 좀 중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할까 하다가 정보관세사랑 어떻게 손을 잡게 돼가지고 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좀 하게 됐습니다. 열공반에 좀 관심이 많으세요? 많아요?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알아요? 그건 몰라요? 뭐 정보관세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예전에 열공반은 저희가 약간의 좀 실수였던 게 뭐냐면, 이제 학생들을 이런 강의실에 모아놓고 시간 관리를 하면서 담당 강사님들이 따로 또 강의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메인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복습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또 열공반 관리 강사님들이 또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시간을 좀 뺏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두 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되게 버거워했는데, 이제 열공반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강의됐던 거는 계속 들으시면 되고, 그 강의 진도에 맞게끔 열공반도 진도표가 나갈 거예요. 거의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평소에 하던 뭐 강의 듣고 그다음에 복습하고 그걸 하면서 그 매일매일의 범위 내에서 오후 저녁쯤에 시험을 봐요. 네 과목 다. 그러니까 전체 많은 양은 아니고 한 10점 정도의 분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5시 반쯤 그쯤이 될 거예요. 문제 이제 시험을 이제 풀어서 제출을 하면 카톡으로 찍어서 올리면 돼요. 올리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식사를 하겠죠. 뭐 강의를 듣는 분들, 실강을 듣는 분들은 7시부터 수업이니까 밥 먹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식사하시는 동안에 채점이 다 끝나요. 덜덜덜. 네, 그래서 그게 바로 피드백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매일 반복이 되고, 월에서 금요일까지만 이제 반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그랬지만 공부를 시간만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만큼의 공부를 어떤 걸 목표로 해가지고 그날 이제 목표량을 설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것들을 이제 열공반에서 채워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답안지가 좀 형편이 없다, 답안지를 아예 안 낸다, 그러면 이제 정보공 관세사뿐만 아니라 팀이 한 5분이 있어요. 관세사님들이 바로 이제 전화가 들어가는 거죠.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매일 이제 매일은 아니고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아마 뭐 공부하는데 혼자 하는데 좀 힘들다고 느낀 분들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핵심은 이제 그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온라인은 집에서 이제 공부하시면서 카톡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오프라인에 접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독서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되,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시간 관리를 같이 해드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거는 작년 합격자들에 대한 통계인데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거라 뭐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많은 인원이 합격을 했죠. 작년이 찬스였던 것 같은데 아깝습니다. 자, 그래서 남녀 비율은 거의 뭐 비슷하게 50%씩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연령 비율은 압도적으로 20대가 거의 7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해 동차 비율, 유해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보니 유해생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혹시 유해생들이 많은가요? 유해생. 유해가 좀 많네요. 동차생. 동차라고 해서 뭐 넌 안 돼, 이건 아니니까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나마 그래도 동차보다는 유해생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특히 유해생들은 내년에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평균 수험 기간이 30개월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현혹되거나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위안 삼아서 좀 천천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험 기간이 나오는데, 노란색이 24개월 미만, 예, 그 다음에 초록색이 36개월 미만, 3년 미만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은, 퍼센트를 합치면은 52%. 그러니까 전체 합격자의 반 이상이 3년 안쪽으로 다 붙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들어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평균 수험 기간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3년이 지나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까지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평균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붙는 경우는 3년 이내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공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중도가 떨어지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3년 후면 여러분들은 이제 몇 살 돼요? 앞에 숫자가 바뀌는 사람도 있을걸? 그러니까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체력도 떨어지고 나의 명석함도 떨어지고 가뜩이나 그죠? 명석하지 않은데 점점점 덜 명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공부해가지고 빨리 붙는 게 승리하는 거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차생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좀 최소 3년 차,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다년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동차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생동차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과목별 점수인데, 사실 여기 왼쪽에 있는 높은 그래프는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예요. 합격자들이니까 당연히 점수가 높겠죠. 60점 다 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낮은 점수는 그 해 응시생들의 점수예요. 근데 이 응시생들의 점수는 중요한 게 뭐냐? 1차 시험 보고 2차 기본 겨우 들은 친구들, 다 듣지도 못하죠. 6월이니까.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까지 낸 답안지에 점수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놀라운 게 뭐냐면 HS는 사실 여러분 공부해봐서 알죠? 한 2달 정도 이렇게 기본 이론 듣고 썰 푸는 거 가능 불가능? 도저히 불가능.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 차이가 확 나요. 근데 비슷한 맥락으로 하면 관평도 그냥 2달 공부하고 가서 문제를 답을 쓴다라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의외로 관평은 점수가 좀 잘 나와요. 거의 60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반에 공부를 시작할 때 어려운 과목은 HS지만 이게 공부가 또 회독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HS는 그렇게 큰 무리가 되는 과목은 아닐 거예요. 아마 이제 공부 더 해보시면 느낄 거예요. 다른 과목들이 오히려 좀 어렵습니다. 특히 무슨 과목? 제가 볼 땐 무역실무예요. 근데 여기서는 점수가 좀 높았네. 자, 그렇고 학교 현황인데 뭐 건국대 11명 제일 많고요. 뭐 중앙대, 경희대, 뭐 동국대, 숭실대 등등등 7명씩 배출이 됐다.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합격률인데 합격자들 뭐 현황인데 보시면은 여기 2019년도부터 한번 보세요. 2018년도까지는 3,000명이 넘었었어요. 1차 접수하고 응시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그 당시에는 딱 90명 합격자만 이제 배출이 됐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2차 합격률이 거의 10대 1, 15대 1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도 요때쯤부터 이제 응시 인원이 조금씩 이제 주는데 1차 같은 경우 합격률이 거의 30%에 육박을 합니다. 높은 편이죠. 3명 중 1명은 붙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2차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추가 합격 인원이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2차 합격률도 거의 30%에 육박을 해요. 3명 중에 1명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응시 인원이 1차 응시 인원이 이제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되게 좋죠. 저한테는 되게 슬픈 일인데, 예, 아무튼 자 점점 줄면서 1차 같은 경우 합격률이 그래도 여기 2020년도에는 뭐 23%는 낮았지만 뭐 한 26, 7% 정도. 예, 그 다음에 밑에 올해 같은 경우도 1,600명 중에 400명이면은 거의 그죠? 뭐 20, 한 6, 7%는 될 거예요. 자, 그 정도인데 2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합격률이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거 볼까? 자, 1,300명이 2차 시험 대상인데 이걸 기준으로 이제 요 응시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요 퍼센트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1,300명 중에 이 1,300명이 다 그러면 실수일까? 그건 아니겠죠. 그 전년도에 합격한 1차 합격한 624명
이 인원은 여기서 실질적인 경쟁률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 합격률은 어떻다? 더 높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인원이 조금 빠지고 있는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2차를 합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노량진 쪽에 있는 학원 관계자, 그 공무원 학원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이랑 별로 교류할 기회는 없었는데 최근에 좀 이렇게 알게 됐거든요. 혹시 최근에 노량진 한번 가보신 분? 가봤어요? 예전에도 가봤나요? 어때요?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죠? 많이 줄은 정도의 느낌인가요? 저는 정말 놀랬던 게 한 7, 8년 전에 가보고 안 가봤거든요. 7, 8년 전에는 정말 점심시간 되면 길을 걷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사람 많았거든요. 바글바글. 근데 지금은요, 사람이 없어요. 줄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동네가 아예 죽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뽑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급여나 이런 것도 좀 그렇고, 구급 합격한 친구들 주변에 있죠? 행복하대요? 다 시발시발 되고 있나? 타이밍만 노리고 있나? 예. 그러니까 급하니까 빨리 이 불확실한 나의 상황을 벗어나고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급하니까, 그리고 이제 구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금방 좀 다가갈 수 있는 목표가 있으니까 이제 다들 또 몰려가니까 했는데, 현실은 좀 많이 다른 거죠. 구급 공무원의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건 급여도 급여지만 하늘 일 자체가 그렇게, 그죠? 예, 그런 일들이고 또 그 조직 분위기도 어떻겠어요, 공무원들. 예, 아주 막, 막 답답해, 막 이럴 걸 매일매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다 어디를 갔냐? 그 많던 20대 학생들이 다 어디 갔느냐? 지금 어디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직으로 다 몰려왔어요. 몰려왔는데 관세사만 예외예요. 지금 회계사, 세무사, 뭐 간평사, 노무사 다 들어봤죠? 응시 인원이 몇 배씩 늘어나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1차에 막 토익도 있고 1차에 막 회계학도 되게 많아. 그럼 이 친구들이 지금 뭐 한다고 하니까 거기 뛰어들었겠지만 어떨까요? 결과는 쉽지 않을걸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이미 전문직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공무원으로 가긴 싫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 중에 뭘 찾을까? 회계학 비중이 좀 적고 토익도 없고, 그럼 뭐밖에 없어요? 관세사. 그래서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꿈이기도 해요. 예, 아마 1, 2년 있다가 간평 빡센데, 간평 어렵잖아. 예, 그 다음에 노무사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막 이러면서 아마 이쪽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이 뭐다? 기회다. 빨리 붙어라. 예, 이때 여러분들 3,600명, 3,800명, 거의 4,000명 찍었을 때가 있어요. 2015년도에. 저 때 시험장도 4군데인가 그랬고요.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가 되면, 예, 근데 공부는 또 많이 안 해서 합격자는 얼마 안 나오고, 예, 학원에선 좋은 거죠. 응시 인원은 많은데 허수가 많다라는 건. 그죠? 그러니까 학원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좀 합격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과목 교수진 소개, 뭐 과목별 공략 방법 소개인데, 교수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공략 방법은 이제 관세사님이 설명을 하실 거니까요. 자, 2차 같은 경우는 F1, F2 두 개의 팀으로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격주로 이제 번갈아서 출제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팀이 달라도 여러분들은 모의고사 시즌이 되면 그 다른 선생님들의 문제도 채점도 이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F1 팀의 관세법은 임혜진 관세사님 오늘 오셨고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하실 거고, HS의 관세율표 상품학의 이제 조천희 관세사님, 그 다음에 관세평가에는 김병수 관세사님. 김병수 관세사님 요즘 말씀은 잘 알아들으실 수 있나요? 커뮤니케이션은 좀 돼요? 좀 돼? 넌 네가 경상도 쪽이라 그런 거 아니야? 처음에 김병수 관세사님 처음에 강의 시작하셨을 때 학생들이 컴플레인이 딱 하나였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갖고 좀 이제 서울살이가 좀 되시면서 이제 조금 표준화 되지 않았나? 뭐 그렇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자, 무역실무는 두 분에서 최건수 관세사님하고 최지순 관세사님 두 분이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F2 관세법의 판창원 교수님. 이제 강의 얼마 전에 심화까지 다 끝내시고 지금은 베트남에 가 계시죠. 예, 그 다음에 관세율표 상품학의 오수희 교수님하고 최두원 교수님 두 분이 계시고, 오늘은 이제 최동훈 교수님이 와서 좀 이제 그 다음 기출문제 특강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자, 관세평가는 전용대 관세사, 그 다음에 무역실무에는 정지한 관세사, 이렇게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고 그 제가 저번에 또 얘기를 했나? 한국 관세사회가 있잖아요. 관세사회의 모임, 관세들의 모임. 근데 그 임원진이라든가 아니면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어떤 관세사님들이 되시는 줄 알아요? 저희와 같은 시험 출신의 관세사들이 아니라 대부분 전직 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회장님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임원도 하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사회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반 시험 출신 관세사들은 대부분 다 법인이에요. 지금 현재 큰 법인장이거나 아니면 법인에 속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 시험 출신이고 그분들과 관련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개인 사무소 중심?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연세도 있으시고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하는 이런 분들이니까 뭔가 투쟁을 해서 싸워서 뭔가 이뤄가고 이런 건 좀 약하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국고시관세사회라는 게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험 출신들의 관세사회 모임.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세인이라든가 한주라든가 그다음에 A1 관세법인, 스카이브리지 관세법인 이런 관세법인들의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자기가 출근 안 해도 회사는 돌아가거든요. 무슨 말 이해돼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셔가지고 관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법안도 내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약간 생뚱맞은 인사긴 했지만 지금 금감원장에 누가 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뉴스 봤나? 금감원은 들어봤지, 금융감독원. 거기 장이 누군 줄 알아요? 이복현 금감원장이라고. 이분이 검사 출신이야. 검사인데 검찰이었는데 이제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요. 공인회계사. 그래가지고 얘는 금융을 잘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감독원에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회계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계사는 1차에 뭐가 필요해요? 토익 점수가 필요해요. 근데 그 토익 점수의 유효기간이 기존에 2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통 크게 그 유효기간을 몇 년으로? 5년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세사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고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그냥 내 당, 내 정치적 신념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관세사인데 관세사가 나왔다. 무조건 찍어줘야 돼. 무슨 말 이해돼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 먹고 사는 문제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그쪽에서 지금 얘기를 뭘 했냐면 약간 우리한테 고춧가루를 뿌린 거예요. 작년에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사 합격 배출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 달라. 아이씨.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 다 보셨잖아요. 그러면 작년처럼 그 정도는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90명으로 끊는 게 가능할 거라고 봐요. 단답형 문제 자체가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바뀌지 않는 한 그 합격 인원을 그렇게 갑자기 줄이는 건 쉽지 않을 거다. 100명 이상은 유지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붙으시기 바랍니다. 관세사 되면 며칠 전에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관세사 되면 좋아요? 뭐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천진난만하게. 그래서 좋죠. 그랬더니 뭐가 좋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제가 두 개의 삶을 다 살아본 건 아니잖아요. 관세사가 없는 삶과 있는 삶을. 그랬으면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했어요. 제 친구들, 자격증이 없는 친구들, 일반 사기업에 간 친구들은 지금 40대 또는 50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 별로 와닿는 것 같지는 않아요. 20대 초반이니까 40대, 여러분 40대 걱정하고 살아 지금? 그건 아니죠. 아무튼 전문직이 있으면 딱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 브랜드예요, 브랜드. 되게 반응이 좋으신데요. 감사해요. 이름이 뭐예요? 실명을 여기서 얘기하면 전국구가 되는데 괜찮아요? 신땡땡. 신땡땡 학생은 예를 들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우와 막 이러게 명함 딱 주면 우와 막 이러겠죠.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거야? 그 회사가 대단한 거야? 만약에 신땡땡 학생이 삼성에 사표를 던지고 나왔어. 그러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우와 막 이래요? 그건 아니죠. 기업이 대단한 거지 내가 대단한 건 아니거든. 그냥 딴 데 가면 그냥 신땡땡씨
신땡땡씨라고 해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전문직이 되면 항상 거기에 타이틀이 붙죠. 신땡땡 뭐? 관세사님. 아니면 관세사 신땡땡. 예, 그러니까 이게 브랜드가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엄청. 그건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돼요. 지금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장난 아니에요. 세관 공무원들을 만나도 일반 민원인이 가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겠지만 그분들은 관세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서가 붙어요. 관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전제를 깐다라는 게 함부로 무시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게 되게 나중에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문직 되면 진짜 좋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왜 표정들이 왜 그래? 합격해야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린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공부 계획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대로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다면 뭐 괜찮은데 이거는 다 말씀을 드렸죠. 최종 목표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이거 먼저 세워놓고 내년에 내가 2차 6월 달에 합격한다. 그러면 내가 월별로 또는 두 달별로 뭘 해야 될 거냐. 그게 이 단기별 목표고 그 단기별 목표를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얼마만큼의 페이지, 얼마만큼의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느냐. 이게 다 세팅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다 완수를 해야 이게 완수가 돼야 이게 되고 이게 돼야 저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1차 패스클럽 같은 경우에 완강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전체 비율이 몇 프로인 것 같아요? 맞춰봐요. 20%? 몇 프로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패스클럽을 수강한 학생 중 다 완강하고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 16%. 솔직히 가슴 뜨끔하지? 뜨끔하지? 이거 제껴. 이건 안 들어도 된댔어. OX 이건 안 들어도 된댔어. 누가 그랬는데. 아무튼 붙어서 다행이지 떨어졌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2차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더 늦기 전에 이제 8월 지나간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거의 10개월은 남아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보완하고 이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뒤돌아보고 다시 체크해가지고 이거대로 좀 매일매일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되게 타이트하게 해놔가지고요. 아침에 눈 뜨면 되게 생각이 그거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정해진 양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낼까? 왜냐하면 빨리 끝내야 난 집에 와서 잠을 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아는 척해도 짜증나고 진짜 간만에 휴가 나온 친구도 재수없어 죽겠고 저 새끼 왜 자꾸 나와. 예. 아무튼 모든 게 다 공부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방해되는 게 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상태로 거의 1년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게 완수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이제 자력으로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다? 열공반이 필요하다. 매일 전화한다. 매일 시험을 본다. 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이니까 요거는 뭐 다 아실 거고 지금 이제 9월, 10월에 기출실록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에는 맵 과정. 그나마 요때는 일주일에 강의가 그러니까 2번씩 있는 게 아니고 하루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앞에 있는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기출실록 들어가시면서 이제 앞에 했던 거 복습도 좀 같이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지금 비 오는 걸 가을 장마라고 하는 거 알아요? 몰라? 원래 처음 6월, 7월에 오는 장마는 밑에 있던 장마 전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올라가 있던 애가 지금 내려오면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내려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장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을 장마가 끝나면 이제 바로 뭐다? 이름에 장마 앞에 뭐가 있어? 가을이야 이제. 그러면 낙엽 지고 선선하고 놀기 좋죠. 놀기 좋은데 이제 그죠? 예, 추석도 있고 맞다. 추석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많고 자, 근데 이제 한 10월, 11월 되면 이제 휘잉 하면서 이제 추워지죠? 그러면 이제 연말 연시가 되고, 크리스마스 트리 막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1월부터 뭐가 있고, 모의고사가 있고, 예, 그때 되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기출실록과 맵 과정은 이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피드백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맵 과정도 그렇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12월까지 오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해는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중요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취사 선택해서
이제 시간을 집중해서 암기를 하든 뭘 할 수가 있는 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이 유예잖아요. 근데 유예생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1월 달부터 내가 뭔가 하겠다는 그런 욕심은 조금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버리는 게 좋다. 그리고 1월 달 모의고사인데 내가 막 진짜 중간 밑에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라. 왜? 장수생들을 내가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친구들 중에 한 4월부터가 되면 그때쯤부터는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생긴다. 왜냐하면 1월 달, 2월 달 뭐 8분의 1 진도, 범위 진도로 나갈 때는요, 여러분들 벼락치기가 돼요. 시험 범위가 8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일주일간 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제 3월 달부터 4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4월부터는 전범위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벼락치기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 이때부터는 정말 자기 기본 실력 갖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 이제 좀 멘탈이 나가지 말고 이 3개월 동안 잘 좀 왜냐면 유예생들은 암기할 시간이 비교적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 2, 3월을 모의고사 보면서 내가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라고. 마음 편하게. 점수 연연하지 말고. 그게 잘 되면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거의 중하위권, 하위권이었던 친구들이 올라가는 게 보여요. 예. 그 다음에 장수생들은 처음에 되게 높다가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니까 이렇게 석차가 떨어지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유예들이라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좀 붙잡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시간이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혹시 동차도 계세요?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동차를 위해서 지금 3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나는 내년에 무조건 2차를 붙어야 된다. 도박, 모험 상관없다. 아니면 나는 1차 지금 봐도 60점 넘을 수 있다. 그런 친구들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12월까지 2차 계속 끌고 가고 1, 2월, 3월, 1, 2, 3월 요때에만 1차를 3개월 바짝 하는 거예요. 좀 위험하긴 하죠. 근데 그만큼 좀 이제 급한 친구들 아니면 1차가 자신 있는 친구들은 요 과정으로 가는 게 맞고 그래도 회계하기 좀 이런 친구들은 비슷한데 여기 이제 11월, 12월부터 1차 기본 이론이라고 써 있죠. 근데 기본 이론을 다 들을 필요는 없겠죠. 뭘 들으면 될까요? 만약 좀 불안하다면 회계학하고 내세법 2개 정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이제 한다면 무역영어 원문 보는 시간도 조금씩 좀 늘리는 게 11월부터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사실 동차 합격이라기보다는 1차 공부만 하기가 좀 시간이 남는 친구들을 위해서 2차를 좀 곁들여서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동차를 하시는 분들은 1번 아니면 2번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동차. 동차. 떨어졌어요, 1차? 올해? 예? 2문제 회계학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유지원한테 들었어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자, 그래서 회계학이 좀 그러니까 여기 11월부터 회계학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차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보이나 봐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한 11월, 12월쯤 가잖아요. 그럼 이때까지는 우리의 목표는 최선의 목표는 6월 달에 최종 합격이에요. 그 목표를 쭉 가는데 11월, 12월이 되면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가능성이 있겠다. 아니면 뭐 2차는 개뿔, 1차는 합격하자. 그게 온대요. 그럼 여러분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냥 전략을 바로 여기서 바꾸시는 게 맞아요. 11월, 12월쯤에 가면. 그래서 최선의 결과가 동차지만 그 동차가 좀 어려울 것 같다, 불가능하다 싶으면 전략을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최선을 쫓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우리에게 최악은 뭐다? 동차에게 최악은? 뭘 떨어지는 거? 1차. 그러니까 1차를 떨어지는 게 최악이잖아. 그래서 1차를 일단 합격을 해야 되는 거죠. 차선책은. 그래서 11월, 12월 달에 여러분이 바꿔야 될 전략은 1차라도 일단 붙자. 그럼 1차 또 떨어지면 엄마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 그죠? 할 말이 없지 않아? 1차 2번 예.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끔찍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동차를 위해서 하시더라도 만약에 11월, 12월이 돼서 본인이 판단해서 버겁다 싶으면 1차라도 안정적으로 합격을 해라. 그게 낫다. 오늘의 중요한 건 이제 열공반이다 보니까 일단은 선생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건 관사자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
ITA 학원에서 처음으로 관리형이라는 수업 클래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기존에 있던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본반에서부터 또 우리가 맵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기출실록이라고 하는 강의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 있죠. 근데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마 내년에 유예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자리에는 N수생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N수생 학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 문제 할만 했는데 이거 외우면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정재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논제형보다는 단답식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보면 저거 내가 너무나 할 만한 것 같은데 왜 나는 1년 더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암기를 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암기가 좋아요. 여기서 암기가 나 자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번. 암기. 나 좀 그래도 단기 암기라도 나 좀 자신 있다. 다 자신 없어요. 네. 암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부와 같은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암기도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군가를 외운다. 그러면 주구장창 노래해서 따라서 부르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4과목에 해당하는 많은 정보들을 외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암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앞글자를 딸 수도 있고 의미 단위로 끊어서 외울 수도 있고 그 의미 단위가 나한테 맞지 않는다라면 누군가의 어떤 지침을 통해서 암기하는 방법을 도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암기도 꽤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기출실록서부터 이제 맵 과정에서는 아까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지만 해당 기출 문제에 대한 풀이, 물론 핵심적인 내용도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목적 자체가 그 클래스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기출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그 답안이 간단한 답안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암기 상태를 점검해 주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열공반, 즉 관리형을 최초로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PPT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많이 쪘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관리형이 될 수 있을까? 밤을 새면서 연구하면서 야식을 먹었기 때문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에게 열공반이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우리는 목차의 노예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차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차별화된 관리형 자습 시스템이다. 그러면 제가 1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언제, 무엇을 이라는 육하 원칙 중에서 2가지를 꼽는다라고 하면 언제, 무엇을에 해당하는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2번째, 매일 진행되는 테스트 및 피드백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열공반이라고 어떤 저희가 홍보를 했을 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선생님 열공반 이퀄 테스트입니까? 아니요. 테스트가 전부는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도구에 불과한데 다른 거는 너무나 그냥 구체적이지 못하고 고리타분한 얘기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2번이라고요. 테스트. 열공반 이퀄 테스트다. 그러나 피드백 과정이 어떻게 보면 2번에서도 더 중요하고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저희는 티칭이 아닌 코칭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우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3번째도 질문 많으셨어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그래서 장소에 관련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째가 그러면 가리키는 너희들은 누구냐? 그죠? 저 처음 보시죠?
처음 보시죠. 예. 얼마 전까지는 좀 다른 학원에서 하다가 좀 말들이 좀 많았지만 깊이 저는 FTA가 너무 좋아서 긴급적으로 왔는데 저 말고도 이 열공반을 이끄시는 분은 담당 선생님이 4분이나 더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혼자 한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요 5번째 우리가 목표로 두고 있는 건 더 이상 티칭이 아니다. 맵 과정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기초실록에서는 여러분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합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습 방법, 태도, 그다음에 답안지 작성,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도 있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안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6화 원칙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차별화가 된 거냐? 이거죠. 자, 여기서 언제에 해당하는 것만 제가 한번 모아볼게요. 여기 모의고사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이 있는 전주까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9월에서부터 12월까지가 끝이 아니고요. 모의고사가 진행되는 모든 기간 열공반을 진행합니다. 언제까지요? 시험이 있는 전주까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올해 한순간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끝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열공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기댈 수 있는 포인트 더 많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 을에 해당하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자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건 내가 이 정도 1회독을 하면 될 것 같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개인적으로 되나요? 잘 됩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게 잘 따라옵니까? 난 너무나 열심히 했어. 근데 아침부터 내가 관세법을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한 4시간, 5시간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장 손해보는 건 누굽니까? 그 다음에 HS 하실 거죠? 그 다음에 관세평가 하실 거잖아요. 항상 무역실무는 못 하시는 이유가 공부하는 시간에 대한 배정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실제로 무역실무가 변별력이 가장 큰 과목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대외 외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요. 무역실무 본문도 여러분들 공부 많이 안 하십니다. 그 이유가 배정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적절한 범위라고 하는 것은 2가지를 내포합니다. 지금 9월달, 10월달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진도표가 내년 5, 6월달에는 적절할까요? 적절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 양을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양을 여기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넓혀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 범위가 왜 적절하냐? 저는 이 열공반을 스스로 8년 동안 그리고 요번에 이제 9회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진도표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양, 이 정도가 하루의 양, 이 정도가 하루의 양이 9월, 10월에는 괜찮겠다, 11월, 12월에는 괜찮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적층되고 경험이 있는 범위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적절한 범위는 확대가 될 것이다. 그것도 노하우겠죠. 그래서 여기 범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이 첫 번째 목차에서 여러분들 요 마지막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본이 되는 학습만을 할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강사님이든 어떤 클래스든 상충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요. 기출실록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어떻게 배우라고 풀어나가야 될지.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숙지를 하지 못하는데 그걸 배우면 여러분들 양만 늘어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떠한 클래스, 어떠한 선생님도 암기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의를 못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내 공부는 언제 하냐 이거죠.
시험의 트렌드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논제형보다는 단순한 암기를 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도 종영하거든요. 언제 암기하죠, 우리는? 우리는 강의 들을 것도 1년 6개월 정도고요. 내년에 모의고사 6개월 동안인데 언제 암기합니까? 모의고사 내년 1월에요? 보통 3월에 포기하는 이유죠. 왜? 한 번도 2차 시험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1차 시험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각 파트가 끝나면 뭐를 해요? 그 뒤에 작년도 문제나 이런 걸 풀면서 내 나름대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 없다 체크되시잖아요. 2차는요? 기출문제 배우면 바로 푸세요? 답 나옵니까? 아무리 쉬운 관세법상 납세 의무자 지금 막 답안지가 나오나요? 못 나옵니다. 근데 누구나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출실록에서 관세법상 납세 의무자 이걸 설명해 주실까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해서 연결이 돼서 나왔다면 실질과세 원칙이 이런 거니까 요거랑 어울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 어려운 것을 대신 해결해 주는 거지 원래 배웠던 내용을 다시 말씀 주신다? 그리고 그걸 암기했는지 물어보실까요? 커리큘럼상 그럴 수는 없죠. 열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사님들이 그런 걸 다 일일이 체크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본에 대한 핵심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은 열공반은 기본 핵심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매일 진행되는 테스트 하우죠. 그럼 너 이것을 어떻게 계속 확인해 줄래? 자, 매일 지정된 시간의 테스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9월 4일부터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5시 30분, 오후 5시 30분 정도의 시험을 보게 되실 거고 6시 언저리가 되면 마감이 됩니다. 사이트에서 문제가 올라오고요. 그럼 이걸 채점을 언제 하느냐? 다음 주? 아니요. 저희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겸업을 하시기 때문에 관세사가 보통 6시에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각 배정된 담당 선생님한테 10명에서 15명 배정이 되잖아요. 그럼 퇴근 안 하십니다. 그걸 채점하시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게 저희는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사람이라 결혼을 한다든지 그죠? 야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은 변동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일을 넘어가는 건 코로나 때 얼마 전에 그런 병력이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지 않고는 원칙적으로 언제까지요? 그날 당일날 여러분들 끝나시고 2시간 내에 무엇과 무엇 채점평 다 받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상담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2주에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보면 정기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학생이 2번, 3번 답안지도 안 되고 답안지 나오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 바로 전화 갑니다. 그러니까 정시 상담도 있고 수시 상담도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구글 시트로 해서 다른 선생님들도 전부 다 볼 수 있게 저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관리할 예정이죠. 자, 그래서 피드백은 아까 지금 말씀해드렸듯이 전담 관세사님들이 그렇게 해주실 건데 여기서도 2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3번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데이터베이스라고 써놓고 다른 수험생들의 답안 확인, 셀프 피드백. 이게 뭐냐면요. 저희 열공반에 들어오시면 선생님당 학생들이 배정이 되죠. 다 본인의 이름으로 답안지를 올릴 거예요. 실명으로. 그럼 서로 쪽팔리겠죠? 한국 사람이 1등보다 하기 싫은 게 꼴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한 결과로 꼴등을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앞에 두고 답안지가 너무 허술하다? 하루는 참을 수 있지. 나 유예생이야. 나 동차생이거든. 그래서 나는 원래 했던 사람보다 답안이 좀 안 좋아도 돼. 그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틀, 3일, 4일
누가 봐도 여기서 내가 제일 못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피드백을 전담 관세사님들이 안 해주셔도 혼자 괴롭다고요. 그러면 저희는 뻔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나와서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우리 다 성인인데 예? 아침에 9시까지 누구는 8시까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 매일매일 테스트를 보는데 빈 답안을 내가 봐. 근데 나는 항상 9시에 일어나서 공부하실 거예요? 8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7시에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과가 나와야죠. 그거를 아직도 몇 시까지 오세요? 우리는 출석을 부르는 단체는 아니죠. 성실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성과가 중요한 거지. 근데 내가 못했어. 그러면 충격받아야죠. 누구한테? 같은 동료로부터 집단 따돌림, 쪽팔림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 안 되면 공부 안 하십니다. 예. 그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집단 따돌림은 아니고 조리돌림. 예, 조리돌림. 쟤는 답안지 항상 안 좋더라. 쟤는 항상 그런 애야. 이런 거 기분 되게 나쁘다고요. 솔직히. 그래서 상담이 왜 수시로 일어나냐? 저희가 못 썼다라고 지정하는 것보다 이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저 너무 속된 말로 쪽팔립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외울 수 있죠? 그리고 저기 1번, 2번, 3번 학생 너무 재수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것까지 외우나요? 저렇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왜? 고민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죠. 지금도 아직도 강의를 듣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의는 공부가 아니죠. 이해된다라고 해서 답안지가 써주시면 여기 앉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장소에 관련한 얘기인데요. 원래 열공반은 그러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동등한 열공반 시스템을 적용시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오픈 채팅방 아시죠? 여기서 그 시간 안에 답안지를 옮기기 때문에 그분이 학원에 있든 저기 강원도 산간 지역에 있든 예, 저는 실제로 중국에서 공부하신 분 합격시킨 적이 있어요. 합격수기 전부 다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도 합격을 하셨어요. 그분 모의고사 볼 수 있었을까요? 모의고사 보려고 중국에서 날아올 수는 없잖아요. 네. 실제 시험이 처음 모의고사이자 시험날이었고 그분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뭐 선생님 모의고사 안 봐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현장 참여 열공반 독서실 지정석을 준다는데 이거 더 좋은 건가요? 물론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극을 물론 온라인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매번 테스트를 보니까 테스트 결과 때문에 충격을 받는데 오프라인에 있으면 내가 쟤보다는 5분 정도는 있다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쟤는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게 눈에 보이니까 매 순간마다 나를 좀 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정확하게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저 말고도 다른 전담 선생님들 중에 누군가는 정말 열성이 넘쳐서 현장에 와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첫 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7월 달부터 여러분들 기본반 이후에 들어왔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날아갔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빨리 먼저 친해져야 돼요. 친해지지 않는데 저는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추상적이고 여러분들 특정 다수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제가 저 학생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 학생의 상황이 어떤지는 몰라요. 이건 만나보고 전화해보고 느껴보지 않는 이상 저는 올바른 상담과 공부 방법이 제시가 안 된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만큼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열공반 시스템은 뭐라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동등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가르치냐? 여기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정복원 혼자 전부 다 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보다 기수가 3개나 높으신 관세사님, 저보다 한 3개 정도 낮으신 분, 그리고 2분 정도는 작년에 합격해서 하신 분인데, 선생님,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나를 가리키는 건 매우 기분 나쁘고 프로페셔널한가요? 충분히 다 채점도 했고 상담에 관련해서 인턴십 프로그램 나름대로 이용하셨고 거기서 깐깐하고 꼼꼼하고 저 사람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분들만 전담 관세사로 배정을 했습니다. 네. 짜증나는 선생님들이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쫙 HS 쫙 다 썼는데 가로에 점이 빠졌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도 워낙 꼼꼼하고 좀 속된 말로 그것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배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그러한 테스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는 상담을 하는 거지 근거가 없이는 안 해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테스트가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당장 여기 앞에 계신 분 답안지를 보면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자로 암기하는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데 암기력이 부족한지 성실하지 않은지 이런 것 등이 다 전부 다 답안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너는 무당이냐? 아니요.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유치원생들 보면 저 친구는 뭔가 있어 보여. 쟤는 쌍수가 노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같은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슬럼프가 있죠. 매번 제가 열공반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겁니다. 끝나고 나서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항상 하는 친구들의 말이 저는 그 학생이 합격한 것보다도 조금 더 기분이 좋은데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슬럼프 없이 1년을 보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슬럼프는 이제 혼자 해결하는 시대는 사실 조금 흘렀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Y에 해당하는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죠. 가장 효율적인 수험생활. 근데 이것도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방법이라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학생은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 어떤 걸 핵심으로 나눠야 되는지 이런 것도 기출문제 나름대로 관세법에서도 저희는 나름대로 중요한 것을 찝어드리거든요. 선생님 찝는 게 되게 위험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니요.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이게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 찍어드리고 이것만 공부해라 이렇게 유도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아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은 이 시기에 이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면서 지식이 늘려나갈 땐 이걸 기반으로 플러스 알파를 시키라고 하는 체계적인 구분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만약에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책을 한번 공부하면 한 해 독에 들어가는 시간이 여러분들 보통 지금 정도면 4주 정도 걸리지 않으세요? 1회 독하는데? 아니에요? 한 2개월 걸립니까? 네. 한 번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시간이 굉장히 흘러가요. 시간 허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자고요. 그 방법이 이렇게 여기에 장점은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 네,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공반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이나 핵심 안에서 늘어나는 과정인 거지 기본 핵심을 무시하고 무작정 범위를 넓히는 과정은 아니라는 점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소개는 6화 원칙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예,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조금 보기가 어려우니까 자 여기 1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스텝 1하고 스텝 2는 핵심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요번엔 주, 그 다음엔 핵심과 관련된 호혜 용어, 그 다음엔 분류 체계를 위한 호혜 용어. 이런 식으로 누적식으로 확대하는 게 스텝 1하고 2다. 그러면 기본 중에서도 그 안에서 범위를 확대시킬 거고요. 1월부터 스텝 3서부터 스텝 5까지는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뭐가 줄어들겠어요? 인터벌. 그죠? 인터벌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공부해야 되는 양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스터디가 오프라인 스터디 좀 많았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수험이 조금 바뀐 시장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요새는 체제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스터디가 좋은 점도 있어요. 분명히 저는 스터디를 막는 사람은 아닌데 스터디를 현실적으로 하기에는 이제 좀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관세사 공부해도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오프라인 강의보다 온라인 강의 더 많이 들으시는 이유 알겠죠? 지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요. 그죠? 근데 그분들하고 스터디를 모색하기도 힘들지만 어떤 게 중요해서 범위 짜는 것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네가 뭔데 그게 중요하다는 문제를 내? 그러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현재로 그래서 스터디로 공부하는 것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분배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와 핵심 여러분들 기본 강의에서부터 들으셨죠? 저희도 똑같이 여기 FTA 선생님들의 강의를 전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저희도 다 구분을 해놨고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제시가 될 거죠. 어쨌든 간에 9월에서부터 12월의 최대 목표는 여기 모의고사를 잘 보는 거고 모의고사를 잘 보는 구간은 3월까지인 것 같습니다. 왜? 4월부터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저 시험에 합격합니까? 저희 학원에서 잘 하는 것만이 곧 합격은 아니잖아요. 다른 학원은 어떻습니까? 등등 많은 생각들, 잡념들이 언제부터 시작해요? 4월부터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안 잘해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4월, 5월, 6월은 그래서 그런 정도의 뭐 어떻게 보면 위치나 그리고 부족한 부분 이거 꼭 해야 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픈톡에서 항상 상대의 답안을 본다는 건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는 목표가 설정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의고사 때나 저희는 모범 답안을 나눠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가 끝나면 모범 답안하고 여기도 보이니까 1등 답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성적이 한 40점에서 50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한테 모범 답안하고 저 1등의 답안은 감이 올까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냥 보면서 와 잘한다 잘해 그래 너 해라 이런 식으로 방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랑 비슷하게 처음에 시작했던 친구가 이렇게 발달하고 내가 만약에 30등이야. 그럼 29등은 어떤 답안을 쓰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5등을 이겨야 20등을 가는 거고요. 점수도 40점에서 50점까지 갑자기 40점에서 70점 가는 사람 봤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나눠주는 모범 답안이나 1등 답안은 여러분들에게 내 실력은 지금 40점, 50점을 받는 학생한테 지금 당장 수석하라고 종용하는 여러분들의 환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마지막입니다. 여기 중에 하나 해당하실까요?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혼자 학습 스케줄 구성하는 게 어려워요. 이런 분들. 매일 정해진 목표량을 채우고 승부욕을 자극해줄 동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오시라고요. 자, 저는 최근 2년간 합격률 41%고요. 5년 동안 39명 배출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광고를 하더라도 그 교육부인가? 그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누군가 의뢰를 하더라도 저희가 대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한 거지 마지막 기준으로 하면 제가 단언하는데 여기에 앞에 있는 숫자들은 몇 개는 바뀔 것 같고요. 여기 합격자 39명 있잖아요. 합격 수기 있고 지금 저랑 연락되는 친구들만 적었습니다. 왜? 아니라고 해서 찾아내라고 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격 수기가 있고 지금 전화 연락이 되는 친구들을 한해서
2년 합격률도요. 마지막 시험장에 들어가는 학생 기준으로 안 잡았어요. 예. 왜냐하면 공부하시다 보면 1차를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리고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그냥 그 기간 안에 당해년도에 같이 공부한 친구들을 전부 합쳤을 때 이 정도고요. 만약에 끝에 들어간 학생으로 했으면 더 높겠죠. 예.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요. 어차피 논제형이 아니고 앞으로 펼쳐지는 시험은 객관성을 유지하는 시험으로 전부 바뀌었죠. 이거는 관세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자격사들이 지향하는 바는 객관성입니다. 객관성에 있어서 중요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강사님을 만나더라도 중요하게 다뤘던 이야기를 내가 잘 쓰는 사람이 합격하는 거지, 남들이 못 쓰는 내용을 잘 써서 합격하겠다는 그런 환상은 버리십시오. 누구나 잘 쓸 수 있는 걸 내가 은는이가 점까지 써서 합격한다라는 생각을 과목마다 아까 스텝 1에서 어떤 과목은 3주에 1회 도고 시킬 거고요. 어떤 과목은 5주에 1회 도고 시킬 거고요. 그거는 과목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학습이라는 건 그렇죠. 여러분들의 답안을 보고 그 상황에서 분명히 조정될 수 있는 스텝 1, 스텝 2, 스텝 3, 5까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못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영상 찍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답안지가, 관세평가 답안지가 너무 틀이 엉망이야. 그러면 전현대 선생님뿐만 아니라 김명수 선생님 다 계시잖아요. 예, 여쭤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배워서라도 와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 꼭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뭐 당연히 여기 앞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걸 누구보다도 많이 정확하게 많이 이걸 쓰는 사람이 합격이라고 하면 방법은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실행 방법을 같이 하는 그런 열공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한 60명밖에 그러니까 운영을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아무래도 퀄리티가 있어야 되고 또 상담도 해야 되다 보니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60명만 온오프 합쳐서 그렇게 받으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자주 묻는 질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 굳이 뭐 여기 궁금한 건 없으시죠? 실강이야 뭐,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들을 수 있으면 듣고 아니면 인강만 들어도 상관없고, 스터디, 여기 이 중에 스터디 하시는 분 그거 뭐 없잖아. 작년 합격자도 스터디 했다는 분들이 20, 30%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스터디도 굳이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차생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암기가 약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뭐 다음에 나오긴 할 건데 안 나오나? 넘어갔나? 네. 아, 여기 나오는구나. 일단 여러분들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한 번 외워갖고 완벽하게 뭔가 이렇게 암기를 해놓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차피 또 까먹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자꾸 스트레스를 좀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회독시 각 회차마다 목표를 달리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할 때 스스로 지루하잖아요.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HS다 그러면은 이번 회차는 홀수만 보기, 다음 회차에는 짝수만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틀을 잡고 공부가 돼 있으면 중요한 거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HS 같은 경우도 거의 50점짜리 나올 만한 대상들은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좀 몇 개 정해져 있지 않나? 그 바깥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 누가 써도 잘 못 쓰거든. 그럼 그 정도로 딱 정해놓고 중요한 부분을 한 5번 볼 때 덜 중요한 부분도 한 2번 같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좀 더 정확성이 올라가고 회독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주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돼 있어요. 시간 내서 내가 오늘 하루 다 외워버리고 끝이다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별로 없다. 그리고 밖에 있는 답안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한다는 아니면 그 합격 수기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분들이 여러분들 연차에는 똑같았다. 다 어리버리했다.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내년 모의고사쯤 되면 여러분도 지금과 똑같지는 않겠죠.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어떤 완성형이 왜 지금 내가 완성형이 아닐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공부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그냥 그날 목표한 게 있으면 그날 할 거 다 했잖아요. 기억 안 나도 돼. 그냥 자, 편히. 먹고 자. 치킨 시켜 먹고 주무세요. 다만 내일 그 다음 날 계속 그 진도대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뭐 됐고 그 가격은 거기 나왔던 그 공고에 나와 있었는데 나와 있죠. 그 열공방 가격은. 그래서 그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독서실 강제 입원이라고 해야 되나? 입실이라고 해야 되나? 강제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10만 원이 추가가 된 거고 이제 온라인은 이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팔면 가격이 내려가죠. 근데 60명밖에 안 되고 그 5분의 관세사님들한테 예를 들어 한 30만 원씩 줄 테니까 하세요. 그럼 하겠어요, 여러분들? 매일같이 채점하고 있을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그걸 맞춰줘야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그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거의 매일 소통하고 매일 봐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 어떤 뭐 관세사님이 따라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합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는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이제 1등이 암기, 2등이 공부계획과 학습량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계획과 합승량만 채워지면 암기는 사실 따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암기는 그냥 무식하게 무작정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스로 한번 바꿔보세요. 예. 그렇게 하면 좀 덜 지루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저희하고는 자랑이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설명회는 다 마쳤고요. 그래서 올해가 40회고 여러분들이 노리는 내년은 41회죠. 예, 꼭 40일의 관세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